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이비인후과 교수로 있는 임기정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2026년에 돌발성 난청, 저음역 난청에 대해서 좀 아주 자세히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모든 내용을 좀 망라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고 일어났더니 먹통이 되는 이 돌발성 난청, 이거 귀에 온 거의 뇌졸중, 심장마비 같은 겁니다. 이 침묵의 구조신호 울릴 때 72시간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귀에서 보내는 구조신호거든요. 귀가 먹먹하다든지 난청이 있다든지 이명이 있다든지 어지럼이 있다든지 이런 신호를 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대개 3일 이내에 3개 주파수 이상에서 30dB 이상 손실이 일어난 청력 저하, 이런 돌발성 난청 기준에 해당하시면 즉시 응급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가는달은 보급로가 막혀서 신경이 염증이 생기시는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혈류 장애가 올 수가 있고, 또 스트레스 번아웃 오면은 더 이런 보급로를 더 좁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중한 청각세포가 질식사하기 전에 골든타임을 사주해서 청력을 보존하는 치료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가적으로 진단하실 수도 있죠. 휴대폰을 양쪽 귀에 번갈아서 대보면 한쪽이 반대편보다 확연히 작게 들린다? 그거는 피로가 아니라 뭔가 응급신호라고 하셔야 합니다. 돌발성 난청에 있어서의 치료는 정말 총력전이거든요. 입원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력한 스테로이드를 전신 또 고실내 주사로 맞게 되세요. 필요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나 고압산소 요법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한 3분의 1은 완전히 좋아지시고 3분의 1은 부분적으로 좀 나아지시니까 좀 약간 장애가 남고 3분의 1은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조기 치료를 잘 받으셔야 완전 회복 부분에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대개 한 80% 가까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는 이제 한 32.7% 정도 회복이 되셔서 평균적으로는 한 절반 이상까지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중증 난청, 돌발성 난청이 있더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 치료받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그 연결, 소통과 나눔의 기쁨을 지켜야 합니다. 이 소리를 잃는다는 거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세상과의 연결이 끊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비인후과 전문가들과 함께 그 소중한 소리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돌발성 난청, Sudden Sensory Neural Hearing Loss라는 거는 뚜렷한 원인이 뭐 잘 모르더라도 갑자기 일어나는 한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안 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귀가 먹먹하다, 이명이 들린다, 현기증을 동반한다, 이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돌발성 난청은 보통 응급질환으로 간주해서 조기에 입원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 가을에 감기 이후에 주무시고 일어나니까 이제 한쪽 귀가 전혀 안 들리는 거죠. 완전 먹통이 되는 거야, 한쪽 귀가. 그때 이제 청력이 떨어지니까 찌하는 이명이 들리고, 달팽이관이 망가지니까 어지럼 기관까지 같이
변화가 생겨서 이제 어지럼을 동반하시기도 합니다. 정말 놀라지죠? 이러한 돌발성 난청은 얼굴 돌아가는 이제 안면신경마비, 갑자기 어지러워지는 전정신경염의 형제병으로서 급성신경염의 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신경에 아주 급성적으로 신경염이 생기고 그게 이제 돌발성 난청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환자들이 뭐 귀가 좀 뭐 감기 걸렸나? 뭐 잠 좀 쉬면은 좀 낫겠거니? 하시면서 이제 병원을 찾으시거나 아예 안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귀는 이렇게 귀가 먹먹하고 청력이 떨어지고 그다음 소리가 들리고 어지럽고 이런 거 이미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절대로 놓쳐서 되지 않을 네 가지 돌발성 난청의 조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이제 귀먹먹한 거죠. 비행기 탔을 때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귀가 꽉 막힌 느낌이 듭니다. 이거를 단순히 중이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류는 예전에는 감염병으로 많이 시달렸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단순한 중이염 때문에 난청이 생긴다. 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웨이도와 고막을 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난청이죠.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어, 저음형 난청이 안 들리면은 그렇게 꼭 울려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난청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명이 있습니다. 이게 청각세포나 이제 청신경 손상을 받으면 비정상적인 신경의 신호가 생겨서 그게 이제 이명, 즉 신경 잡음이 들리는 거죠. 그다음에 어지럼이 생겨요. 청력이 망가지니까 이 달팽이관과 그다음 어지럼 기관 이 두 개가 이제 쌍둥이처럼 붙어 있어서 배터리액을 같이 쓰는 하나의 기구라고 말씀드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같이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한 30% 이상에서 어지럼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증상이 있다면은 돌발성 난청의 전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즉시 청력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를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333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3일 이내에 즉 70시간 이내에 갑자기 발생한 그런 청력 저하가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 우리가 이제 저음이 있고 중간음이 있고 고음이 있잖아요. 거기 중에서 이제 한 3개 주파수 이상에서 30dB 이상의 그냥 30% 이상의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이 확인될 때는 그 돌발성 난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수능 청력 검사라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증명은 돼야 되겠지만은 이런 돌발성 난청이 아주 여러 가지 원인으로 꽤 범주가 넓은 질환이기 때문에 원인 감별이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장 유명한 이제 논문도 봐도 72시간 내에 갑작스러운 난청이 있고 10만 명 중에 좀 심한 진성 돌발성 난청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한 5에서 20명 중년에서 남녀 비율은 비슷한데 어지럼이 뭐 꽤 많이 생기죠. 28에서 57% 정도 생긴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 중요한 지침들에서도 그렇게 3일 이내에 3개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그런데 이제 이, 어, 아주 검증하기 위한,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그런, 어, 논문이나 이런 연구들에서는 50dB 이상, 그리고 이제, 어, 저나 다른 선생님들이 연구한 논문에서도 뭐 70, 80, 90, 100, 이렇게 굉장히 청력이 손상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발성 난청이 30dB 이상이면은 조건을 충족하는 건 맞지만 대개 우리가 보는 거는 최소 50dB 이상
70, 80, 90, 100까지 떨어지는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의사들이 생각하는 진성 돌발성 난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은 대개 한 0에서 20까지가 정상이죠. 100은 뭐 아예 전혀 안 들리니까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뭐 거의 안 들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dB 이상이면 돌발성 난청인데 50dB 이상이면 이제 보청기를 꼭 해야죠. 70dB 이상이면은 뭐 보청기가 효과가 없어서 인공호흡을 한 해 만에 하는 청력인데 대개 이제 이렇게 80% 가까이 청력이 떨어지는 게 이제 돌발성 난청의 많은 모습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발성 난청의 그 원인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말을 하는데 가장 유력한 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거든요. 단순한 감기 바이러스부터 헤르페스까지 다양한 바이러스가 이런 그 뇌의 청각세포나 신경을 공격해서 난청을 유발하는 신경염, 와우의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주 유력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혈류장입니다. 달팽이관은 우리 몸에서 아주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 중에 하나지만 혈액을 공급받는 통로는 미로동맥이라고 하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 하나뿐이거든요. 이 좁은 길이 찌꺼기 혈전으로 막히거나 좁아지는 순간 청각세포가 산소 공급이 끊겨서 질식사하는 거죠. 우리가 심장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이 오듯이 뇌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 오듯이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의 지지혈류가 장애를 일으켜서 막히면 그럼 그게 귀에 오는 심근경색 뇌졸중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돌발성 난청입니다. 따라서 이 돌발성 난청을 응급으로 보는 그런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혈류 장애가 되겠습니다. 뭐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그 하버드의 유명한 그 교수님께서 슈크네트라는 분인데 이게 나중에 옛날에 그 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망가진 그런 달팽이관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돌발성 난청 때문에 이 망가진 달팽이관의 해부학적 변화가 매우 유사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셔서 이게 바이러스 감염이 심하구나. 그다음 혈청학적으로도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과 혈류 장애가 가장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제 꼽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트레스나 면역 저하의 영향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가 생기거나 잠을 못 주무시거나 뭐 몸이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이런 것들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면역 체계를 고르란해서 돌발성 난청과 같은 이 신경염증이 걸리기 쉽게 되거나 이제 악화가 잘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혈류 장애가 위험한 분들, 만성 질환자,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환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달팽이관으로 가는 미세혈관이 막힐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고 실제 예후도 더 좋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번아웃된 직장인이나 수험생, 고3, 고시생 이런 분들이 밤낮이 바뀌고 만성적으로 피로가 있고 수면 부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발병률이 높고 또 쉴 새 없이 그 긴장 상태에 있으니까 혈관이 계속 긴장돼 가지고 이렇게 쪼그라져 있고 압력이 높아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감기나 이제 독감 후유증, 또는 바이러스 감염 후유증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의사들이 보기에도 봄, 가을에 이런 감기가 많이 돌 때 그 이후에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이 많이 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이제 바이러스 감염, 그 다음에 혈류 장애,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와 면역 저하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돌발성 난청은 자가진단법을 할 때는 가장 이제 먼저 이상 감지하는 순간이 아마 전화 통화하실 때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오른쪽 왼쪽에 번갈아 대보면 한쪽이 확연히 작게 들리거나 음질이 왜곡돼서 들리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양측 귀가 들리는 소리가 다르면 이거는 뭐 무조건 청력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양쪽 청력이 같이 좋거나 같이 나쁘거나 뭐 의사들 걱정 안 하거든요.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제 뭔가 돌발성 난청이라든지 다른 중대한 병을 꼭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뭐 돌발성 난청이 아니더라도 이런 아래와 같은 10가지 중에 3가지에 해당한다면은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할 때 안 된다든지 두 사람, 세 사람 이상 여러 명이서 대화할 때 말소리 알아듣기 어렵다. 막 TV를 막 높이고 가족들이나 상대방한테 뭐라고요? 자꾸 물어본다든지 웅얼웅얼하는 것처럼 들려서 확연하지가 않고 특히 이제 노화성 난청이 있는 분들은 고음, 즉 여성, 소프라노, 애들 음색이 유난히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난청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이명 같은 것도 자주 들리시고 비슷한 말들을 자꾸 혼동하니까 이제 자꾸 엉뚱한 반응을 하고 이제 실수를 하고 그 대화에 끼어들기가 어렵고 모임이나 회식 자리 즉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안 되는 문제까지 가니까 이 난청이라는 게 굉장히 삶의 질을 망가뜨리는 그런 아주 중대한 병이 된답니다. 돌발성 난청도 이제 자연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논문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은 대개 이제 한 32에서 65% 정도로 한 3분의 1 절반 이하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치료를 받으면 윌슨 선생님이 이제 1980년도에 얘기한 것처럼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회복을 보인다는 겁니다. 또 그림을 봐도 처음 이제 청력이 떨어져서 오신 분이 나중에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을 보세요.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리죠? 이분도 빨리 돌아오신 거지만 그런 이제 자연 회복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 기준으로는 한 10, 최소 10dB 이상은 좋아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청력이 우리가 듣는 거의 절반 이상은 돌아와야 보청기를 쓰든가 아니면 우리가 듣든가 하는데 좀 무리가 없다는 거죠. 10dB만 단순히 좋아져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그 유명한 시겔이라는 그 이비인후과 쌤이 제시한 걸로는 대개 한 15%는 좋아져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최종 청력이 75냐, 45냐, 25 이상으로 완전 좋아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에서 15%는 좋아지시고 45에서 50 정도 최종 청력이 그 이상 올라와야 그래야 뭐 좋아졌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최종 결과를 저희가 좀 평가를 합니다. 언제 최종 평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는 까지는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논문이나 이런 것도 최소 3개월, 원칙적으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관찰의 예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기적으로 돌발성 난청 이후에 에, 저 의사 선생님들이나 교수님이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청력 검사를 계속 하시라고 말씀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돌발성 난청 6개월 정도까지 관찰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좀 보청기를 생각해서 좀 써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동안 이제 한 6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봐왔거든요. 요게 한 10몇 년, 12년, 13년 정도의 데이터인데, 나이는 한 50대고요. 청력은 한 80% 정도 망가졌다가 한 46 정도로 회복되니까 평균 한 32.7dB 정도가 이제 회복됩니다. 기준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예후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따지면 한 80% 이상 좋아지고요.
시겔이라는 분에 따르면은 한 65.2% 정도 이제 좋아지는 걸로 관찰됩니다. 이게 정상 환자분들이 이제 절반도 안 되는 자연 회복률을 보이는 거에 비하면 치료를 받으면은 훨씬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돌발성 난청에도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메니에르 병이 요즘 같은 경우는 한 12.9%, 13% 가까이 꽤 섞여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겁니다. 예,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70%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절반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이 정도까지는 좀 최소한은 좀 평균적으로 좋아지신다. 그러니까 빨리 조기에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시면은 이제 당뇨 한 25% 정도, 고혈압이 뭐 한 40% 정도, 어지럼이 한 36%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당뇨 고혈압보다는 조금 높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음. 돌발성 난청 속에 이 메니에르병, 저음형 난청도 꽤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주로 저음이 떨어지는데 돌발성 난청이 80% 떨어지는 거 보면 이거는 조금 덜 떨어지죠. 회복도 뭐 거의 전부 되는 것 같고 이건 다른 병인 거예요. 약간 돌발성 난청보다는 좀 다른 병인데 이것도 30% 이상 떨어지는 거니까 넓은 범위에서의 돌발성 난청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차별을 두지 않고 여러 병을 그냥 같은 돌발성 난청이라고 치는데 그 안쪽에는 원인이 다른 병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혼재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게 저음형 난청, 메니에르 병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한 50대에서 많이 생기고 80% 망가졌다가 46dB 정도까지 이렇게 좋아져서 뭐 치료 잘 받으시면 최소 한 30% 이상 좋아지신다. 하지만은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메니에르 병이나 이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알아보셔야 되고 그다음 당뇨나 고혈압의 비중도 확연히 높고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검사죠. 이제 검사는 이제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게 귀 속 안을 들여다보는 귀 검사 및 순음 청력 검사는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그다음에 이제 강력히 권고되지만은 이제 뭐 거의 저도 뭐 MRI, 뇌 MRI, 내이도 MRI는 종양 감별을 위해서 뭐 무조건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당뇨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이제 감염에 관련된 것에 대한 이제 피 검사들이 필수적으로 하게 되고 외상이나 기형이나 중이염 같은 게 조금 의심되면은 그때는 이제 CT도 같이 찍어보고 어지럼이 있을 때는 어지럼 검사, 그다음 저음형 난청으로 메니에르가 이제 의심될 때는 와우도 이제 압력 검사, 정기 와우도 검사를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게 네이도 MRI는 뭐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돌발성 난청 중에 한 1에서 4% 정도는 이런 청신경 종양이라고 하는 후미로성, 즉 달팽이관 이후에 청신경 그리고 뇌와 관련된 그런 종양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치는 낮지만 놓치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 필수적으로 찍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필요 따라 찍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더 생활도 좋아지시고 해서 전수 검사가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 뭐 도저히 이제 MRI 저는 폐쇄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뭐 머리에 무슨 금속 이식물이 있어서 MRI 못 찍어요. 그럴 때는 뭐 이제 CT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ABR 같은 이제 뇌관 유발 반응을 검사를 이제 시행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작은 종양 같은 거는 이제 놓칠 확률이 있기 때문에 MRI가 뭐 절대적입니다. 예. 측두골 CT 같은 경우도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이거는 뭐 뼈의 구조, 즉 달팽이관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필요 따라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선택해서 아마 권해 주실 걸로 생각되고요. 혈액 검사 같은 경우도 혈당, 간 기능, 그다음에 이제 매독 등의 이제 그 바이러스 선별 검사 등이 이제 필요하죠. 뭐 하지 말라는 얘기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 그런 여러 바이러스 검사나 기본적인 피 검사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지럼증이 같이 이제 동반한 경우에는 이제 어지럼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기능 검사로 외유모 세포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는 OA 검사나 전기와우도 검사는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즘에 점점 전기와우도 검사의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과거의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감염성이냐 전음성 난청이냐 그런 걸 이제 구별하고 귀 검사나 이제 인터노드 MRI는 뇌 MRI는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교육받고 하시는 거 치료 후에 한 6개월까지 보고 주로 이제 전신적인 스테로이드 그것도 특히 2주 내에 조기에 빨리 치료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실내 스테로이드 이게 아주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요. 항바이러스는 이제 산소 치료, 다른 약들은 이제 필요시에 에, 시행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어, 치료 방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돌발성 난청의 치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스테로이드고 다른 걸로는 이제 산소 치료나 항바이러스의 치료, 그다음에 이제 이 혈관을 뚫어주는 그런 약들, 그다음에 여러 비타민이나 혈액순환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제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스테로이드, 두 번째로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 그 다음에 이제 항바이러스자 주사, 혈관 확장제 및 혈류 개선제, 비타민, 대사 개선제, 어지러우시면 이제 진정제,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고압산소요법 등의 이 병용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가장 강력한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 제제거든요. 그게 이제 신경을 염증을 없애고 다시 신경 회복을 꾀하기 위해서는 거의 유일한 약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써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바이러스 감염이 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주사를 조금 가능하면 저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건 조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에서 4% 정도는 청신경 종양이 있을 때 있기 때문에 MRI 촬영이 조기에 시행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입원해서 이런 치료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고실내 이제 스테로이드 주입요법은 즉 외래에서 고막의 세침을 뚫고 그쪽으로 이제 스테로이드 액체 폼, 액체 형태의 주사, 대개 이제 덱사메타존인데요. 이런 걸 중이내로 주입해서 달팽이관의 정원창을 적시면서 이제 달팽이관 쪽으로 점점 확산돼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한 10분, 20분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치료 초기에 이제 한 2, 3일 간격으로 3, 4회 정도 시행을 하는데 저는 뭐 무조건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돌발성 난청이라는 거는 손상된 청각세포가 완전히 죽기 전에 바로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과거에는 단계별 치료를 하는 분도 있었다지만 최근에는 완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초기부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병합요법을 동시타격으로 총력전을 하는 가능한 모든 무기를 동시에 조기에 쏟아붓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병 후에 1, 2주 내에는 시작해야 그런 효과가 극대화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실 때 조기에 오셔서 청력 검사를 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테로이드를 삼중병합요법으로 어, 저는 이제 드리게 되는데, 어, 경구티오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죠. 이게 먹는 약을 먹는 거예요. 되게 이제 한 60ml 정도 쓰니까 꽤 많은, 한 12알, 15알 정도 되는 스테로이드를 처음에는 이제 많이 드시고 그다음 점점 줄여가서 끊는 그런 한 2주 정도 사용하는 게 이제 표준적인 권고 모델이 되겠고요. 입원하셨을 때는 정맥 주사로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닥세마타존을 이제 10ml, 10ml, 5ml, 5ml, 2.5로 이제 줄여가면서 입원 치료될 때 이제 선호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생체 이용률 100%니까 혈중 농도가 즉각적으로 최고치로 오르게 되죠. 그다음 이제 고실내 주사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다 씁니다. 예,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 조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방향, 그러니까 혈관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 그리고 이제 고막 뒤로 고실내로 주사하는 것,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모두 스테로이드를 공급하는 삼중병합요법을 어, 선호하는 편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지만은 이런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어서 신경 손상을 막고요. 그리고 면역 억제를 통해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제 내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차단해주고, 그다음 내림프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면서 혈류를 개선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에, 약이라고 하겠습니다. 대개는 이제 이런 메틸론이나 솔론도를 많이 쓰게 되는데, 대개 이제 요즘에는 솔론도를 많이 쓰죠. 요게 용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틸론 요런 M자 있는 메틸론을 많이 쓰는데, 그럼 메틸론 4mm가 이제 솔론도 5mm 맞먹으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요 메틸론이 이제 주로 보시는 약이 되겠고요. 덱사메타존은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5mm인데, 그게 대개는 이제 알약 한 7알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제가 10mm를 준다고 치면 거의 그 이 돌바스 난청 때 그 먹는 약의 그 시작 어, 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흡수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또 먹는 약으로 드시다가 또 중단되거나 못 드시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스테로이드 양이 높아지더라도 3중 요법을 좀 쓰는 제가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스테로이드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혈당이 오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입원하시게 되면 또 인슐린 요법을 좀 더 이제 강하게 쓰시게 돼요. 단맛이 좋아지고 살이 찝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위궤양이 생겨서 속이 안 좋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호르몬계이기 때문에 몸이 좀 이제 감정 기복이 있다든지 잠이 안 오신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뼈가 좀 약해진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다. 면역계의 변화도 생기고요. 근데 어쩝니까? 돌발성 난청 때 무조건 1, 2주 내에 청력을 돌려야 되는데, 다시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좀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 부작용을 약간은 감수하고라도 써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팍팍 쓴다고 그래가지고 청력이 더 잘 회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60ml 그거보다 조금 높은 용량 정도가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시장 용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스테로이드 용량을 한없이 높여서 쓰면은 뭐 염증을 더더 강력하게 잡아줘서 청력이 더 잘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막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아주 뭐 네다섯 배 쓴 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적당한 용량 쓰는 것과 비교를 해 보면은 뭐 거의 큰 차이가 없거든요. 뭐 오히려 더 너무 고용량으로 쓰면은 부작용이 그것만큼 또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치료하는 용량과 부작용 사이에서 밸런스를 좀 잘 잡아야 되고 환자의 안전이나 효과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의사들이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그런 어떤 약간의 표준 용량 치료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옛날에는 그렇게 먹는 약, 주사약만 썼는데 이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법에 이제 2000년대 넘어서서 들어오면서 이제 아, 아주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요. 2011년도에 미국의 여러 대학이 참여한 그런 돌발성 난청 환자에게 있어서 치료에서 주사 치료가 이 먹는 약보다 고실레 스테로이드 주입법이 먹는 약보다 나쁘지 않다. 거의 비슷하다. 이런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고실레 스테로이드 주입법이 돌발성 난청의 한 축으로서 담당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뭐 너무 몇 시간 이상 강의 토론이 가능할 정도로 뭐 방대한 주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병합요법으로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고실레 스테로이드는 이제 주로 여러 가지 약이 있지만 덱사메타존을 쓰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제 통증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음,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쏠 거냐, 얼마나 자주 할 거냐, 또 비용이나 뭐 경제성을 따져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아무튼 한국에서는 주 2회 최소한 한 4회 정도 쓰는 것이 기본적이다. 라고 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항바이러스제입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쓰는 이유는 돌발성 난청의 가장 유력한 발병 기전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감염설이기 때문이에요. 단순 포진 바이러스나 대상 포진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등이 청신경이나 뇌 조직을 침범해서 발생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죠. 그래서 장바이러스를 쓰는 거고 특히 대상포진성 통증이 동반되거나 수포가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뭐 스테로이드와 병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임상적으로는 아주 타당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클로버가 이제 가장 많이 연구된 이제 약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개선된 이제 발라스클로버나 팜스클로버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5번 하루에 3번, 3번 뭐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약이 이제 흡수율이 좀 낮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효과 없다는 얘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항바이러스제가 일상적으로 처방해서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항바이러스제를 좀 선호하는 성향이 있어서 모든 환자가 아니더라도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실한 환자를 쓰면은 이제 효과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항바이러스제를 좀 쓰는 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바이러스마다의 이 스페시픽
이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약들이 점점 개발되면 더더욱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밀 진단이 되고 약물 전달이 잘 되게끔 항바이러스제가 좀 개선되고 그러면은 더더욱 돌발성 난청의 효과가 좋을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항바이러스제를 쓸 때 조금 어려운 점이 난청 증상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이미 바이러스 증식이 끝나는데 바이러스가 있네 만에 그걸 검사하다 보면은 항바이러스제를 쓸 수 있는 시기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빨리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각각의 바이러스에 따라서 이런 약제들이 아직까지는 좀 별로 좋지 않거나 뇌혈관 장벽을 또 투과하지 못해서 충분히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선되려면 항바이러스제를 우리가 좀 더 더더욱 연구하고 쓰고 그 산업이 발전해 가지고 그래야 또 환자들한테 더 좋은 약이 발전되고 이게 있는데 근데 뭐 무조건적으로 아마 뭐 아직까지는 별 소용이 없으니까 무조건 쓰지 말자. 뭐 아예 미래의 항바이러스의 산업 자체나 쓰는 치료 자체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은 항바이러스를 좀 두둔하고 쓰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또 이 돌발성 난청 분들 만약에 대상포진 백신을 안 맞으셨으면 그 이후라도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시라 말씀드린다는 게 이 대상포진 백신이 돌발성 난청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그런 말들이 점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발성 난청의 아주 고약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고 이건 돌발성 난청뿐만이 아니라 안면신경마비 그다음에 이제 어지럼병에도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50세 이상이라면 대상포진 예방법신 접종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방 효과가 확실한 그런 요즘에 싱글릭스라는 약들도 있는데 그거 2회 맞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얘기가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약독화 생백신으로 맞았는데 이게 조금 예방 효과가 예전에는 뭐 절반 이상 이게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요즘 점점 나오는 그런 대상포진 백신들은 이게 유전자 제조업 4백신으로 나오니까 비싸긴 하더라도 효과가 확실합니다. 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싱글릭스 같은 약들을 꼭 대상포진 백신을 50대 넘으시면 여러 모로 생각하더라도 예방 효과로 맞으시는 게 좋겠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돌발성 난청에 있어서 또 고압산소 요법이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고압산소 요법의 그런 것들이 이제 스테로이드와 더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제 보조적 치료법이자 이제 구제 요법이죠. 실패했을 때 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고압산소 요법이 좋다는 그런 이제 논문들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고도난청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반응이 조금 좋지 않다 하는 분들은 이제 고압산소 요법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이제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학적 치료 압력이 충족되는 대개 이제 2기압 이상의 그런 치료 압력을 가진 데에서 이제 한 60에서 90분 정도의 치료 기간을 가지고 이제 매일 받아가면서 이제 10에서 20회를 하시고 게다가 또 이제 수액도 같이 맞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수한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드는 이제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효과를 봐가면서 돌파스 난청의 치료 과정을 봐가면서 고압산소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우 공격적으로 하는 선생님들도 다 이제 있으세요.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80dB 이상인 아주 고도 난청 환자분에서만 이제 인정되고 그것도 이제 초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좀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 또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압산소 치료가 또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회복률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죄송한 말씀 좀 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제 수액 치료를 같이 이제 하는 패키지로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항혈전제, 항응고제 치료입니다. 이게 좀 양날의 검이에요. 아직까지는 좀 딱히 마음에 그런 드는 이 약들이 마땅치가 않고 이 스테로이드나 항바이러스제, 산소 치료, 뭐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법에 비해서 항혈전제나 항응고제는 환자한테 꽤 부담이 가는 겁니다. 위장관 출혈이라든지 심하면은 뇌출혈 이거 위험성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명확한 분들에게 있어서 어, 신경과와 같이 아주 주의 깊게 보면서 이런 약들을 써야지. 어, 그리고 연구 목적으로 뭐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이 환자들에게 분명히 위험성이 있다. 의사들에게도 쓰기 무서운 약이다. 그러므로 이게 저는 조금 추천은 좀 하지 않는 편입니다. 뭐 이건 알아는 놓지만 별로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다. 그 이외에 이제 혈액순환 개선제, 특히 이제 은행잎 추출물들, 뭐 뇌대사 개선제, 그리고 항산화제나 비타민 같은 이런 그 아연, 마그네슘, 기타 제제들도 이제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하에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시면 이제 이런 뭐 비타민 보조제 먹듯이 조금 일정 기간 드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돌발성 난청의 예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돌발성 난청의 예후는 환자마다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흔히 3분의 1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3분의 1은 완치되시고 3분의 1은 부분적으로 좋아지시고 3분의 1은 이제 떨어져 있는 게 많이 망가져서 회복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치료 시작 시기입니다. 아무튼 빨리 오신 분들이 더 좋아요. 이렇게 발병 일주일 이내 오신 거라 2주일 내 오시거나 요게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2주 이상 치료된다? 확 줄어듭니다, 회복률이. 그래서 1, 2주 내에는 오셔야 아무튼 가급적이면 무조건 빨리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많이 망가지신 분들이 예후가 나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음역이 떨어진 거는 돌발성 난청 중에 저음역 난청 메니에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예후가 좋아요. 하지만 고음이 많이 망가지거나 중고음이 많이 망가지는 것들은 그런 형태의 난청들은 예후가 나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지럼증 동반된다? 그거는 이제 다평이관의 손상이 전정기관까지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미로동맥 자체의 폐색을 좀 더 시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후가 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빨리 하시고 그래도 좀 많이 망가지신 분들이나 청력 형태가 안 좋거나 어지럼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강력한 치료를 입원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70, 80, 90, 100 떨어진 분들의 이 최후의 결과를 보세요.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초기 난청이 심한 분들이 예후도 나쁘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돌파성 난청의 예후는 또 나이도 관련이 있어요. 아주 어리거나 아주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 예후가 나쁘죠. 왜냐하면 이제 고령에 의한 뭔가 좀 이 그런 혈관 장애가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령인 분들은 많고 소아들은 아주 바이러스 아주 심한 것들이 있는 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좋지 않고 대사성 질환, 혈관이 안 좋은 당뇨나 고혈압 환자분들이 이제 예후가 좋지 않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염증 수치 같은 것들이 좋지가 않으면 그럼 이제 예후가 안 좋다.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혈소판이나 호중구가 많이 증가하고 림프구가 낮아지는 분들은 이제 효과가 좋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죠. 또 이제 이 돌발성 난청과 또 헷갈리는 게 이 급성 저음형 난청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우측에 비해서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저음, 남자들 음색이 떨어지는 병이 이 급성 저음형 난청인데 요즘 아주 많이 봅니다. 돌발성 난청의 한 아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안 들린다고 하는 난청보다는 뭐 귀가 멍멍하고 청력이 웅웅거리고 이명이 들리고 이런 그런 음, 완전히 먹통되시는 것보다는 다른 증상으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죠. 이건 좀 예후가 양호합니다. 하지만은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재발이 아주 잘 돼요. 전형적인 돌발성 난청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주파수 쪽에 청력 변동이 먼저 초래되고 처음에는 이제 어지러움이 없다가 점점 이제 어지러움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메니에르 귀고혈압으로 진행되는 즉 이런 메니에르 병의 초기 발현으로 생각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계 주파수 이상에서 30dB 이상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돌발성 난청으로 다치는 거네요. 돌발성 난청이 너무 넓은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이런 저음형 난청의 기준은 저주파수, 이거 125, 250, 500이 30dB 이상 망가져 있는데 이제 고주파수는 정상이다. 요런 거, 어지럼이 없다. 요런 분들이 이제 저주력 난청에 속하시는 거죠. 근데 요런 분들 오래 봐보면 전체 환자의 한 절반 정도는 10년 이내에 저음뿐만이 아니라 전주파수에 걸쳐서 스물스물 안 좋아져가지고 청력 저하로 진행이 되고 그렇게 악화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식이요법이나 이뇨제 잘 관리한 분들은 40%는 15년이 지나도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순 저음용 난청이 심각한 메니에르 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5년 내에 한 10에서 24%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잦은 재발, 특히 1년 내에 안진, 어지럼이 있거나 높은 귀 속 압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주의해서 이런 저음형 난청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메니에르 병, 어지럼병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 급성 저음형 난청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달팽이관 내의 림프에게 압력 조절 실패, 그래서 생기는 귀고혈압, 귀당뇨, 부종, 어, 내림프 수종은 결국에는 이제 비정형적인 삼투압 장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짠 거, 단 거, 매운 거, 국물, 이런 나트륨,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현대인의 이 나쁜 생활 식습관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명병으로 고혈압, 당뇨처럼 평생 관리해야 되는 만성질환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급성저음형난청은 어지럼이 없는 메니에르 병의 씨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절반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소리를 잃고 어지럼병으로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15년 이상 청력을 잘 지킨 그 40% 50% 환자들처럼 싱겁게 먹고 저염식, 물을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 잘 관리하시고 청력 검사 잘하면서 이제 필요할 때 이뇨제스테로 잘 쓰시면
귀를 잘 관리하시고 건강하게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귀가 이제 좀 인생의 속도, 식습관을 조절하라고 이제 보내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이 돌발성 난청과 저음역 난청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돌발성 난청과 급성 저음역 난청은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원인이나 증상이 예후가 확연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진성 돌발성 난청은 전기 공급이 끊겨서 혈관 공급이 끊겨서 완전히 불이 꺼버려진 전정, 정전, 완전 블랙아웃, 심근경색, 뇌경색,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면 저음역난청은 스피커의 저음만 망가지는 귀가 물 찬 듯이 먹먹해지는 귀구락 귀당뇨 상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발성 난청은 초기에 이 치료를 놓치면 청력이 영원히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세포를 제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야 돼요. 하지만 저음역난청은 틀리죠. 이뇨제를 위시한 아, 어느 정도의 스테로이드 정도를 드시면 며칠 만에도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하지만 또 식이요법 잘 안 된다, 피곤하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언제라도 다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료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한 만성 질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인 돌발성 난청은 고음이나 전 영역이 완전 그냥 80%확 떨어지지만 저음역 난청은 그렇지 않죠. 이게 저음만 웅덩이처럼 이렇게 꺼지는 그런 그 떨어지니까 완전히 귀가 먹통이 되고 안 들린다는 거가 아니라 이충만감이 있다, 멍멍하다 이런 이제 느낌으로 말씀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런 혈관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 아니라 달팽이관의 림프액의 압력 상승이 있는 귀구락 귀당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귀고rak 저음역 난청은 메니에르병의 전조 증상이면서 아, 이렇게 이충만감, 청력 감소, 그다음에 이제 이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현운성 어지러움까지 추가되면 그때는 이제 메니에르병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 점점 보면은 뭐 이렇게 15% 이상 그렇게 몇 년 내에 이행률이 매니에르로 간다. 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저음역난청 치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뇨제를 사용해서 메니에르 병의 근본 원인인 귀 속의 수종, 부종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뇨제는 아침에 드셔야지 좋죠? 왜냐하면은 소변이 증가하시니까 밤에 드시면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뇨제 사용하면은 포타슘, 칼륨이 많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도 많이 드시고 바나나 같은 그런 칼슘, 포타슘 많은 과일 같은 거 조금 먹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식이요법이 어려우세요. 어, 그리고 이제 청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이제 고용량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이제 복용하실 수가 있다. 메니에르병으로 아예 진행된 분들은 이런 어지럼 약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드리는 그런 이뇨제와 다이클로짓 대개는 참 반알 드시죠. 조금 심하면 이제 하나를 먹고 그렇게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것이 난청이 심하시면은 드리는 경우가 있겠다. 식이요법이 중요해서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위고비 같은 것도 이제 맞은 경우가 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지만 식이 조절이 어렵습니다. 살 빼기 어렵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제 사람의 식욕을 그렇게 억제하고 좋은 음식 가려서 섭취하는 거 정말 어렵죠. 현대 무분별한 용질, 솔루트 섭취와 관련이 많다고 생각돼요. 소금, 설탕, 단 거, 짠 거, 매운 거, 국물,
나트륨, MSG, 맛소금, 조미료, 색소, 합성착향료, 인공용질 등등등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거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돼요. 조금만 더 싱겁게 드신다고 생각하세요. 라면 스프 양념을 반만 넣으시고 국물은 가급적이면 안 먹거나 적게 먹는다.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나 뭐 과일, 야채 같은 거를 좀 드시는 게 좋겠죠. 이건 제 생각인데 인류가 이제 소금도 못 먹는 시대에 살 때는 저명란층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소금도 많이 먹게 되고 사탕수수 발견해서 이제 설탕 먹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향신료 발견해서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색소, 합성착향료, 커피, 뭐 인공적인 이런 많은 것들을 자꾸 섭취하게 된 게 정말 뭐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고혈압, 당뇨, 메니에르병, 급성 저염형 난청 등이 모두 이게 한 식구인 거예요. 한 형제야. 그래서 모두 너무 과도하게 섭취해서 좋은 거 가려 먹지 않아서 생기는 문명병, 만성질환, 삼투압성 질환의 아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정말 모두 자신, 가족들의 그 식습관을 돌아보고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자제를 좀 하셔야 된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저염 시기가 아주 뭐 중요하죠. 그래서 저염 시기 하시고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카페인, 칵테일, 술이죠. 시가렛, 담배, 카페인, 술, 담배 같은 거를 줄이시고 멀리해야 이런 문명병, 저명난청, 메니에르병을 좀 더 없앨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뭐 논문도 내고 또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지에 리뷰 논문도 제가 이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놨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이제 필요하신 의사 선생님들은 그또 보시면은 많은 참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 거기에 관련된 전교 아우도 검사나 뭐 어지럼 검사들을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또 다른 유튜브나 제 그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강좌에 모두 이제 올려놓은 거를 예,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 저음형 난청들이 돌발성 난청에 꽤 많이 속해져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뇨제와 스테로이드가 주로 치료가 되고 그리고 압력이 높아지는 그런 어, 검사 결과를 보인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 저음역 난청, 어큐트 로우톤 히어링 로스는 메니에르병의 전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력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럼 검사, 압력 검사를 해봐서 급성 저음역 난청 메니에르로 확진이 되면 이뇨제와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양축으로 해가지고 쓰고 어지럼이 있는 경우는 어지럼 약들을 적절히 이제 비상약, 그 다음에 조금 약한 약 이렇게 뭐 몇 가지 종류로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소금 성탕 많이 먹고 이런 소디움, 솔루트 많이 먹는 그런 신문명병으로 고혈압 당뇨의 형제자 친척 삼투압성 질환의 한 아형이다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저음역 난청과 메니에르는 이 청력이 완전히 망가지는 돌발성 난청과는 약간 달리 귀가 먹먹한 느낌과 이런 것들을 주요하는 그런 질환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회복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또 청각 재활 치료를 하시게 되죠. 그런 이제 주로 이제 보청기와 인공화호가 되겠는데 이런 안 들린다는 것들
결국엔 돌발성 난청이 치료가 안 되거나 하시면은 결국 난청이 생기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불편함을 넘어서 차후에 이런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까지 자꾸 유발되게 돼요. 왜냐하면은 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 듣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자꾸 쓰게 되거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돌려야 되는 컴퓨터 CPU가 오직 막 소리 처리하는데 뭐 풀가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억이나 판단, 사고가 멈춰버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도 이런 난청이 있는 분들 10년 넘게 관찰하니까 보청기를 사용 안 하면 5배 정도 이 치매나 알츠하이머로 더 진행된다는 걸 이미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난청 심한 분들 사망 위험이 1.4배가 높고요. 여러 가지 위험이 3배, 4배, 5배가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청기가 아, 항상 이제 이런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고 소리를 듣는데 좀 에너지를 우리가 덜 쓰게 되고 주변 환경 소리를 더 잘 듣게 되니까 사고가 줄어들어서 전반적인 신체 건강이 증진돼서 매우 여러 가지 좋은 순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아무튼 뭐 난청이든 돌발성 난청이든 나이가 많으실수록 점점 이게 이제 유의하게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예후도 좋지 않으셔서 어 가뜩이나 이제 노화성 난청 때문에 안 되는데 거기서 돌발성 난청까지 겹치시면은 정말 상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후라도 일정 부분 잔청이 남아 있으면 보청기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도저히 안 들리더라도 인공호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어,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청각 전정 재활 방법을 잘 사용하시면 청력도 올릴 수 있고 삶의 질을 올릴 수가 있고 또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꼭 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입원 치료받고 외래도 잘 오시고 하는 분들이 차후에 보청기나 인공호흡 등등의 청각 재활에도 더 많이 참여하시게 돼서 결국에는 설쪽이 더 좋더라 하는 것도 논문으로 나올 정도니 아유 당연히 열심히 어, 의사 선생님들과 이제 병원에 잘 상의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보청기라는 거는 청력 소실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보청기 종류를 쓰게 되고 또 이제 필요한데 한 40% 망가지면 이제 보청기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은 것부터 이제 큰 것까지 여러 개가 있는데 대개는 이제 귀 바깥쪽에서 보이지 않는 이제 고막형을 주로 쓰시는데 약간 좀 외관상으로는 좋은데 조금 이제 출력이 작거나 좀 왕왕거리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뭐 바깥쪽에 줄은 보이지만은 이런 개방형, 오픈형 RIC 보청기를 우리가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좀 바깥쪽에서는 좀 보일 수 있어도 좀 소리가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제 오클루전 이펙트라는 귀가 먹먹한 그런 울리는 현상은 조금 덜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청기는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가장 이런 적절한 소리 레벨을 조정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동적 범위를 다이나믹 레인지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보청기들이 이렇게 오픈이어 RIC 보청기, 오픈형 보청기들을 쓰는 거, 소음 관리하는 거, 피드백 제거하는 거, 환경을 측정해 가지고 거기에 인공지능적으로 그냥 대응하는 그런 방향성 좋은 보청기들 아주 디지털 보청기들이 아주 대세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과거보다는 훨씬 좋은 보청기들을 값싸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그 청력 형태에 따라서 어, 맞는 보청기와 사용하시고 또 조정을 하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양측 귀에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과잉해, 욕심해가지고 너무 많이 증폭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특히 저음을 너무 욕심내면 왕왕거려서 적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고음이나 어음 변별을 중시해서 피팅하는 게 좋고, 증폭의 양보다는 좀 질을 더 중요시 여기자 하는 거고, 일직성이면 한쪽 들리는데 한쪽 보청기 안 해요. 그러지 마시고 모자라는 청력을 자꾸 자극하시고 적응하도록 보청기를 자꾸 살살 집에서라도 가족들이라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돌발성 난청에 속한 저음역 난청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또 그런 치료 이후에 또 안 돌아오시는 분들은 또 적당한 보청기와 인공호흡을 쓰시면 또 남아있는 청력들을 다시 또 더 북돋고 새로 잘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청력 관리를 잘 하셔야 결국에는 어, 소통의 나눔, 그런 기쁨을 더 느끼실 수 있고, 가족들,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영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여러분께서 누리시는데 매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장시간 제가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어려운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갑작스럽게 돌발성 난청으로 여러 가지 그 치료를 받게 되시는 분들에게 좀 설명이 부족할 수가 있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1시간 넘게 좀 자세히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건강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